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웃음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사를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광진구 모 동네에서 쭉 살다가 아빠 일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부모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게 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그 아파트를 아빠가 세를 안 주시고 저보고 그곳에 살라고 하셔서 다시 그 동네로 가서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저 시집 가게 되면 여기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거의 몇십 년 만에 다시 그 동네를 갔지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새로 페인트질을 하고 운동장에 작은 건물도 하나 세웠더라고요. 초등학교 앞에 있던 낡은 상가는 허물고 높은 신식 건물이 세워져 있었고요. 옛날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신호등 앞에서 달고나를 팔고 있던 할머니가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20년 전에도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나 마르고 허약하시게 더 늙었더라고요. 할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나세요? 야, 달고나 가격이 아직도 500원밖에 안 해요? 그래도 1,000원은 받아야지 먹고 살죠.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양손을 공중에서 허이허이 지으시더니 팔로 X자 표시를 하더라고요. 귀 쪽과 한쪽 눈을 가리키면서 X자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귀가 잘 안 들리고 눈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시절만 해도 말씀도 곧잘 하시고 맨날 친구들과 저한테 서글서글하게 웃으시며 대해주셨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 그런 건지 할머니도 몸이 성한 곳 하나 없으시더라고요. 이도 전부 문드러져 있고 잇몸밖에 안 남아서 씹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아마 달고나를 만드시면서 설탕 같은 걸 자주 드시니까 당뇨병 때문에 그런 지병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픈 마음을 숨기며 밝은 표정으로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달고나 10개가량을 전부 샀어요. 10개 전부 사도 5,000원이고 날씨도 추운데 할머니 일찍 집에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먹지도 않는 달고나를 전부 샀습니다. 할머니도 저희 마음을 눈치채신 건지 제가 전부 다 산다고 손짓과 행동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눌한 말투로 어떻게 다 먹을 거냐고 막 그러면서 싱글벙글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저는 퇴근하고 늦게까지 할머니가 남아 계실 때면 늘 달고나를 한 알음씩 사서 집에 가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할머니와도 부쩍 친해졌고요. 하루는 외근을 갔다 와서 동네에 9시쯤 도착한 일이 있었어요. 보통 같으면 가끔씩 할머니가 10시까지 계시기도 해서 혹시 할머니 없나 하는 마음에 할머니가 장사하는 곳 앞을 지나쳐서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장사하는 곳을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만 없었고 달고나 파는 기계랑 설탕들이랑 빛을 가리는 우산 그리고 작은 의자만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셨나 하고 10분 정도 그 앞에서 서성였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어디 잠깐 멀리 나가셨나 하고 다음에 와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집을 갔지요.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자꾸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면서 찝찝하기도 했고요.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에이 모르겠다 조깅이나 할 겸 다시 가보자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러닝화를 신고 가볍게 뛰며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안 계셨고 썰렁하게 남은 달고나 기계와 설탕들 그리고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을 느꼈고 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한번 둘러보고 그때도 할머니를 못 찾으면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생각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앞 아파트 동네가 아닌 허름한 주택 그런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꽤 으쓱하고 위험하거든요. 종종 범죄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무서웠지만 그쪽 부근 골목과 텃밭이 있는 뒤쪽 작은 언덕까지 싹 봤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 가로등이 없는 제일 안쪽 빌라 뒤쪽 골목에서 할머니가 20년 전부터 썼던 보라색깔 빈니가 발견된 겁니다. 누가 봐도 할머니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할머니에게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졌고 항상 쓰던 보라색 비니만 여기 아주 으쓱한 골목에 떨어져 있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오셨고 이 빌라촌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할머니가 어디에 사시는지 알 수 없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아파트 단지도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1차부터 18차까지는 대단지였고 저도 경찰들을 도와 함께 아파트 안을 뒤졌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를 뒤지고 포기할 시점 갑자기 오른쪽에서 경찰 아저씨가 할머니! 하면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그 아파트 보면 1층 밑에 폴숲 같은 거 있고 지하 창문 같은 거 있고 으스스하고 거미도 있고 그러는 곳 있잖아요. 그 안쪽, 그 제일 안쪽에 할머니가 울면서 숨어 계셨던 거예요. 머리도 완전 산발이고 신발도 없어져 있었고요. 경찰 조사 후 알고 보니 할머니가 달고나를 팔고 있을 때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양아치들이 달고나 판매한 돈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훔쳐서 달아났대요. 할머니는 그 학생들을 잡으려고 아픈 무릎으로 계속 쫓아간 거고 주택가까지 갔다가 학생들이 할머니를 보고 꺼지라면서 막 욕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결국 돈을 뺏기고 그 학생들을 다시 만날까 무서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숨었던 거였고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떤 못된 막대 먹은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 500원짜리 달고나 팔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할머니 돈을 뺏을까 생각했지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할머니에게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전부 털어 손에 쥐어주며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할머니, 이제 달고나 장사하지 마시고 복지관이나 양로원 같은데 이제 동사무소랑 경찰들 연계로 해서 들어가 쉬세요. 하면서 할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귀가 안 좋은 할머니를 위해 종이에 적어가며 설명을 했지요. 그 이후 경찰관들의 도움 덕분인지 할머니도 더 이상 달고나 파는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방으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한 달간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방지사에 내려가 인수인계하고 이것저것 일을 한 후 다시 서울로 와 집을 갔습니다. 서울을 도착하자마자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고 집으로 향했지요. 우산을 쓰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는 순간 횡단보도 건너편 할머니가 달고나 파셨던 그 자리에 비를 정말 홀딱 맞고 있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정말 겨울에나 입을 법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비에 완전 홀딱 젖어서 발발발 떨고 있었습니다. 그 달고나 할머니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횡단보도를 건너 왜 여기서 비 맞고 계시냐며 막 물었지요. 제 얼굴을 보고 할머니는 무슨 보물이라도 찾은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우산을 후다닥 씌워드리며 무슨 일이냐고 막 물었어요. 그러자 뒤에서 지나가고 있는 아줌마가 어머 자기였어? 이 할머니 거의 한 달 전부터? 정말 비가 와도 맨날 밤 12시까지 이러고서 있어. 밥도 안 드시고 정말 잘못될 것 같아서 내가 빵도 챙겨드리고 귀가 안 들리시니까 엄청 큰 소리로 여기 왜 있냐고 빨리 집에 가라고 경찰도 와서 집에 가셔야 한다고 어디 사냐고 물어도 막 어떤 여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소리만 지르시고 고집을 안 굽히셔서 우리도 포기했지. 할머니가 찾는 처녀가 자기였구나.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할머니 찾으셔서 다행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 왜 찾으셨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막 자기 따라오라고 꼭 좀 따라오라는 행동을 하시면서 저를 끌고 가셨습니다. 할머니 우산 씌워드리느라 저는 비에 홀딱 젖었고 그렇게 뿌려난 한강물을 옆에 두고 길을 따라 한 50분을 걸어 도착한 곳은 한 한강 다리 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없이 돌로 만들어진 벽 같은 곳을 막 올라가더니 다리 밑에 있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할머니가 계신 공간에 들어간 순간 진짜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아니 이 시대에 이런 곳이 있다고? 여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 맞아?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은 굴다리 밑 아주 작은 틈이었고 거기에는 진짜 회색이다 못해 거의 검정색이 다 된 이불 수십 겹으로 만든 침대와 버너들 그리고 언제 먹었는지도 모를 불어터진 라면과 빗물을 받고 있는 생수통 등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그 침대 위에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깡마르고 마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이 하고 계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눌한 말투로 할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한 달 전부터 열이 펄펄 나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 그러셨어요. 저는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막 설명드렸죠. 할머니는 경찰도 의사도 병원도 쉽게 잘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매일같이 안부를 묻고 조금 도와준 기억이 있는 저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그리고 돌로 덮여져 있는 땅속에서 검정색 봉지를 수십 개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00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지금은 없어져 잘 볼 수 없는 국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돈까지 몇십 년간 장사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었던 겁니다. 얼핏 봐도 정말 수천만 원 되어 보이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저에게 할아버지를 고쳐주면 이 돈 다 가지라고, 자기는 이 돈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막 사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병원 가면 된다고 엄청 몸짓과 손짓으로 설명해가며 겨우 119에 신고하여 할아버지를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동행하셨고 저는 그 검정색 봉지 다발을 챙겨 뒤따라갔고요. 할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을 누가 가져가면 안 됐으니요. 병원에 도착해서 할아버지 상태를 살핀 의사는 정말 다행이라고, 이대로 계속 방치됐으면 면역력뿐 아니라 병이 악화돼서 할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천운이라고 하면서요. 저도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눈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신 의사쌤도 할머니를 입원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할머니도 다음날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진행된 암이 있어서 바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청력 검사와 회색으로 변해버린 할머니 눈 치료까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색으로 뒤덮인 눈은 백내장이 너무나 오래 진행돼 그 지방 같은 게 눈을 뒤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참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항생제 주사와 수액을 맞고 열도 내려가 말도 할 수 있게 되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막 무릎까지 꿇으시며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연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볼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병원도 가고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한테 요청하고 동사무소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들도 경찰에게 전하고 제가 지켜보고 있는 아래에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되었습니다.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 다시 가봤을 때 검정 봉지가 몇 개나 더 있었으니 정말 많은 돈이었죠. 그렇게 할머니는 그 돈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본인을 치료하시고 지금은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굴다리 밑이 아닌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시고 계십니다. 평소에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그냥 제가 드린 아주 작은 관심이 전혀 연관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리고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 조금은 뿌듯하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변 이웃에게 관심을 많이 주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에게 좀 더 관심을 드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렵니다. 감사합니다.